자, 이제 오늘은 지수함수 활용인데 이제 지수 방정식이랑 지수 부등식을 풀 거예요. 자, 지수 방정식과 지수 함수의 관계.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을 지수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얘는 자, 보시면 너무 심플합니다. 밑이 통일이 되면 위에 있는 모양이 똑같아야 되는 거죠? 뭐 이런 거야. 2에 x 더하기 3이 128이라고 칩시다. 근데 128은 2의 7제곱이잖아요. 그럼 밑을 통일시켰으니 이 값이랑 이 값이 똑같아야 되죠. 그럼 x는 4입니다. 심플해요. 심플한데 자 보세요. 이제 모양이 이제 형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자 밑을 통일시킬 수 있을 때는 자 위에 있는 거 자 일단 첫 번째 밑을 통일시킬 수 있을 때는 밑을 통일한 다음에 위에 있는 거 두 개 똑같은 거 방정식 푸시면 돼요. 방금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지수 모양이 반복이 되면 자 이게 중요하죠. AX를 T로 치환하는 순간 T는 0보다 크지. 이 치환의 의미가 합성함수예요. 그죠? 자 보세요. 자 배수라고 하는 거에서 절대 참이 두 개가 있는데 A의 X를 T로 치환을 하면 T의 범위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얘는 보시면 여기가 X축이고 여기를 T축으로 바라보셨을 때 그지? 이 지수함수 그래프가 A가 1보다 크든 A가 1보다 작든 둘 다 항상 T값이 0보다 크죠. 그 다음에 자 A의 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을 하면 T의 범위는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T는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왜냐하면 산술기하 평균 AX 더하기 AX분의 1 산술기하 평균이 뭐예요? A 더하기 B가 크거나 같다 2 루트 AB 이거잖아요. 그죠? 둘 다 각각 양수가 맞는 것이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2 곱하기 루트 AX 곱하기 AX분의 1이어서 이게 지워집니다. 근데 이 값이 T가 되기 때문에 T는 2로 자동 생성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X가 0보다 커서 T가 0보다 큰 거에 주의한다. 자, 해서 이 얘는 뭐냐면 지수 방정식을 대부분 2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푸는 거예요. 근데 이 2차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이 모양이 T가 되기 때문에 두 근 모두 양수지. 공통수학 1에서 배웠죠.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 두 근 모두 양수, 두 근 모두 음수,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 기억나시죠? 준호이도 기억나지? 두 근 모두 양수, 두 근 모두 양수. 그럼 뭐예요?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고 두 근의 곱도 0보다 크고 판별식은 0보다 커나 갖고 이거 세 개를 다 조사하셔야 돼요. 자, 밑에 지수가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수가 같은 경우에요. 그러면 밑이 같아지거나 위에가 빵이 되면 뭐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fx가 빵이 되면 a의 0승은 b의 0승이랑 똑같은 거니까 1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지수가 같건 자 밑이 같은 경우인데 문자야. 그러면 위에 있는 거 두 개가 똑같거나 밑에가 1이면 되죠. 그죠? 자 일단 하나씩 해볼게요. 이제 오늘은 쉬운 것만 할 거니까.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풀어보시고 해볼게요. 자, 필수예제 13번.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지수 방정식. 자, 얘는 지금 보시면 자, 1번, 2번, 3번 3개가 있나? 오, 좋아. 3개가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아이고. 첫 번째 거 보시면 2에 x제곱 빼기 3이고 얘는 4니까 2에 2x지. 그러면 밑이 통일이 됐죠. 그럼 노란 거 두 개가 x제곱 빼기 3이 2x니까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 0이고요. x 빼기 1, x 빼기 3이 0이어서 이렇게 돼서 x는 마이너스 1과 x는 3이 되죠. 자, 뒤에 거 볼게요. 얘는 3이니까 아주 안정적이야. 그 다음에 2x제곱 빼기 6x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9분의 1을 맞춰주는 게 좋겠지? 9분의 1은 자 3의 마이너스 2승이고요. 여기에 x 빼기 8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분배하시면 3의 마이너스 2x 28의 16이죠. 그러면 밑이 통일되었기 때문에 2x제곱 빼기 6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6이고 2x제곱 빼기 4x 빼기 16은 0이고 x제곱 빼기 2x 빼기 8은 0이어서 x 빼기 2, x 빼기 4는 0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하고 4가 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얘를 볼게요. 얘는 자 4분의 3이 있고 x제곱 더하기 3x인데 3분의 4는 4분의 3의 역수죠. 그지? 그러면 얘는 4분의 3으로 바꾸면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2x 빼기 6이에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3x는 마이너스 2x 빼기 6이고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은 0이고요. x는 마이너스 2와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자, 쉽습니다. 자, 두 번째. ax 꼴이 반복이 된대, 얘가. 근데 여기에 있는 방정식은 얘들아, 니네가 알고 있는 방정식이 아니라 얘는 지수 방정식이에요. 여기다 적어보세요. 지수 방정식. 자, 여기 있는 자, 모양은 지금 지수 방정식이죠. 근데 얘는 우리가 풀 수 있는 게 없어.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지수 방정식을 무엇으로 만들어주는 거냐면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줘요. 우리가 익숙한 모양으로. 그럼 보시면 2의 x를 t로 치환을 하면 t가 0보다 큰 거를 항상 챙겨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t의 제곱 빼기 9 곱하기 얘가 2의 x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4 곱하기 t죠. 그 다음에 플러스 32는 0이 되고요. 4로 나누어주면 9t 플러스 8은 0이 되죠. 그지?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녀석의 두 근은 T1과 T2인데 2차 방정식이니까 얘는 우리가 T를 2의 X로 잡았기 때문에 2의 알파, 2의 베타가 이 방정식의 두 근이에요. 나중에 제가 정리해 드릴 텐데 자 보세요. 일단 그냥 풀게요. 이제 오늘은 쉬운 내용만 해서 쭉쭉 나갈게. t는 1, t는 8이죠. 여기는 2차 방정식 풀면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 거는 x 값을 구하라는 거야. x 값. t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t가 뭐였는데? 2의 x였죠. 2의 x였죠. 그지? 그럼 여기서 x는 0이고 얘는 x는 3인데 왜냐면 지금 t가 둘 다 0보다 크니까 괜찮은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는 2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인 거 빼야 돼요. 오케이?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0하고 3 두 개입니다. 자, 밑에 있는 거 연습해 보시고요. 자, 이제 밑에 지수가 포함된 방정식입니다. 자, 얘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 얘는 첫 번째는 와, 씨, x 플러스 2가 3이면 되지. 근데 여기서 이런 조건을 준 이유가 뭐예요?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 지수를 여기는 x를 확장을 했을 때 밑이 항상 0보다 커야 되죠. 밑 조건을 준 거지. 그지?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x가 0이어도 되죠. 그지? 그럼 위에 거 푸시면 x는 1이에요. 그럼 얘네 둘 다 답이죠. 얘는 빵 집어넣으면 2의 0승, 3의 0승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쪽을 보실게요. 얘도 x 빼기 3이 0보다 크고요. 자,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x 빼기 3이 1이면 되죠. 왜냐하면 1의 x 플러스 2승과 1의 x제곱 빼기 4승은 1은 몇 번을 곱해도 1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밑이 같으니 여기는 지수가 똑같아서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에서 x는 4가 나오고요. 근데 이 답은 이 조건을 만족하죠. 그 다음에 얘를 푸시면 x제곱 빼기 x6 빼기 0인데 x 빼기 2, x 빼기 3은 0이고 여기가 플러스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답이 두 개가 나와요. x는 마이너스 2와 x는 3이 나오는데 얘네 둘은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그죠? 둘 다 답이 아닙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자, 여기 개념 원리는 역시 여기 키포인트가 정리가 되어 있구나. 자, 여기 79쪽에 자, 제가 필기하려고 했던 게 이거거든요. 여기 키포인트에 몇 페이지입니까? 79쪽에 키포인트 있죠. 여기다 별표 암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 자, 얘들아. 위에 있는 녀석은 지수방정식이에요. 그죠? 여기 있는 지수방정식의 두 분이 알파랑 베타면 여기 있는 지수방정식에서 AX를 T로 치환하면 지수방정식이 2차 방정식으로 바뀌죠. 그리고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원래 T1과 T2인데 우리가 T를 A의 X로 잡았기 때문에 그지? 요 위에 있는 알파랑 베타는 이 식에서 X 값이잖아. 그지? 그지? 그럼 얘는 A의 알파, A의 베타가 답입니다. 둘 다 반드시 0보다 커야 되고요. 제가 필기시키려고 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개념 원리에 기특하게 나와 있으니 자, 잘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공통수학 원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공통수학 원이. 자, AX 꼴이 반복되는 지수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은 지수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수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우리하고 익숙한 2차 방정식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건데, 그럼 지금 보시면 3의 x를 t로 치환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t의 제곱이고 3t 플러스 1은 0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지수방정식의 두 분이 알파랑 베타이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의 두 근은, 그지? 3의 알파, 3의 베타죠. 오케이? 근데 우리한테 두 근의 합을 물어봐서 니네가 왠지 여기서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에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왜?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는 건데 여기 밑에 있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3의 알파와 3의 베타예요. 그럼 이 모양을 만들려면 두 근의 합이 아니라 두 근의 곱을 이용을 해서, 그지? 두 근의 곱이 3의 알파 곱하기 3의 베타라서 3의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3의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얘가 1이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구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0입니다. 이해했어요? 엄청 중요한 내용이야. 엄청. 이제 이런 거가 시험에 나오는 거야. 자, 근의 판별. 자, 잘 보세요. 네, 별표 100개. 잘 들어. 자, 똑같이 갑니다. 어머! 여기 있는 방정식은 지수 방정식이야. 지수 방정식은 우리가 풀 수가 없어. 그치? 근데 여기 있는 지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K의 범위를 물어봤어. 근데 뭐 실근 이런 거 나오는 거면 여기 있는 지수 방정식을 우리한테 익숙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2의 x를 t로 치환을 하는데 이 녀석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면 얘를 t로 치환한 t의 제곱 빼기 이게 3 곱하기 2의 x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3, 4, 12t 플러스 k는 0의 두 근은 2의 알파, 2의 베타예요. 근데 여기 있는 2의 알파와 2의 베타는 이제 얘네들을 내가 T1, T2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둘 다 0보다 커야 되죠. 그죠? 2차 방정식의 근의 실근의 부호 두 근 모두 양수로 푸셔야 한다는 이야기지. 자, 두 근 모두 양수면 첫 번째 두 근의 합은 여기에서 두 근의 합은 10이죠. 두 근의 합은 이미 0보다 커. 두 번째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K인데 K가 0보다 커야 되지. 근데 서로 다르다고 하였으니 자, 세 번째 판별식은 자, 짝수 판별식 가야 되겠네요. 짝수 판별식은 B 프레임이 마이너스 6이죠. 36 빼기 A, C니까 K인데 판별식은 0보다 크기만 해야 되지. 그럼 얘는 K가 36보다 작아야 되는데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K는 0보다 크고 36보다 작아야 되죠.
오케이? 지금 이거 하려고 공통수학 원에서 두 군 모두 양수, 두 군 모두 음수, 그 다음에 근의 위치도 기억나시죠? 두 군 모두 P보다 크다, 두 군 모두 P보다 작다, 두 군 모두 PQ 사이에 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만 함, 판, 축 조사하죠. 이제 그게 맹활약을 합니다. 기억나지? 자, 보세요. 넘어갑니다. 필수 예제 18번 보세요. 자, 이제 이 지수방정식의 실생활에서의 활용입니다. 잘 들어. 어떤 세균 한 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을 하면 X시간 후에 AX 마리씩 증식한다. 근데 첫 번째는 세균 10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하였더니 3시간 후에 80마리가 되었다고 할 때, 두 번째 세균 10마리가 2560마리가 되는 것은 몇 시간 후인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럼 봐봐. 첫 번째 문장을 보고서 한 마리일 때 X시간 후에 A X마리로 증식을 하는데 3시간 후에 80마리가 됐대. 그러면 10마리를 배양을 했더니 A에 여기 위에 있는 지수가 시간이죠. 3시간이 됐을 때 이게 뭐예요? 한 마리를 3시간 동안 배양했을 때 마리수죠. 근데 10마리니까 곱하기 10을 해야 되지. 얘가 80마리가 된 거죠. 그러면 A의 세제곱은 8이어서 A는 아무래도 양수이면서 실수가 돼야 되니까 A가 2죠. 그러면 두 번째 식에서 세균 10마리를 A 값을 구했으니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X시간 후에 2X마리로 증식을 하니까 얘를 T승이라고 하죠. 그랬더니 2560마리가 되었다고 하니까 2의 T승이 256이고 256은 2의 8제곱이죠. T는 8시간이지. 오케이? 자, 괜찮아요. 자, 밑에 있는 거 같이 한번 또 풀어볼까? 어느 회사에서 정수 필터를 한 개 통과할 때마다 물에 잔류하는 불순물의 양이 반으로 줄어든대. 이때 정수 필터를 X개 통과하였더니 물에 잔류하는 불순물의 양이 정수 필터를 통과하기 전에 불순물의 양의 12.5%가 됐대. 자, 봐봐. A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필터 한 개를 통과를 했어. 그러면 절반으로 줄어든대요. 한 장을 통과한다. 그러면 2분의 1 A가 되지.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파란색이 필터야. 파란색이 필터야. 근데 또 얘가 두 번째 필터를 통과를 해. 그러면 여기 있는 2분의 1의 절반이지. 그럼 뭐야? 2분의 1의 제곱의 A지. A는 처음의 양이에요. 그러면 또 얘가 세 번째 필터를 통과하면 이 녀석의 절반만큼만 남는 거잖아. 그럼 뭐야? 여기다가 또 2분의 1 곱해야 되지. 그러면 2분의 1의 세제곱 A야. 그럼 얘를 X개 통과한다면 규칙이 나오지. 한 개 통과할 때 2분의 1의 1승, 두 개 통과하면 제곱, 세 개 통과하면 세제곱이죠. 그러면 X개 통과하시면 이렇게 되겠지. A는 처음의 양이야. 그랬더니 불순물의 양이
통과하기 전에 불순물의 양의 12.5%. 그럼 12.5%는 뭐예요? 100분의 12.5를 100분율로 만든 거죠. 처음 양의 12.5%. 그지? 그러면 A 지워지지. 그 다음에 2분의 1의 X승은 12.5가 눈에 거슬리니까 밑에 1000이죠. 125지. 근데 우리 학원 초등학교 5학년도 알아요. 1000은 125 곱하기 8인지. 그냥 1000은 125 곱하기 8이죠. 왜? 125가 5의 세제곱,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1000 맞잖아. 그럼 얘가 지워지죠. 그럼 얘가 8분의 1인 거지. 그럼 얘는 2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몇 장을 통과하는 거야? 3장 통과하는 거죠. 오케이? 연습 문제는 스텝 1만 풀어보시다가 일단 부등식 활용까지 한 다음에 보세요. 자, 지수부등식 활용합니다. 자,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이 지수부등식이에요. 야, 지수함수는 밑이 1보다 클 때랑 밑이 1보다 작을 때,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로 나눠야 되죠. 우리 저번 시간에 지수함수를 배웠는데, 지수함수 그래프에서 자, 여기가 기준점이지. 0,1.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죠. 자, Y는 뭐 2의 X. 여러분들의 상식대로 흘러가는 사례지. 이 상태에서 여기가 X1이 여기 있네. 여기 있죠? 이게 X1이고 X2면 자, 이 큰 녀석의 얘가 더 크면 이 큰 녀석의 함수값이 더 위에 있죠. 증가함수. 그러니까 얘는 얘를 제가 키다리 나라라고 하죠. 키다리 나라. 키다리 나라에서는 여러분들 상식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난장의 나라를 보시면 자, Y는 요 파란색 그래프는 Y는 2분의 1 X의 그래프인데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죠. 그럼 보시다시피 감소함수지. 근데 자, 얘가 더 큰데 큰 녀석의 함수값이 더 밑에 있죠. 그죠? 그러면 지수부등식에서는 밑이 키다리 나라인지 난장이 나라인지만 철저하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얘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잖아. 보세요. 이렇게 자, 이거랑 얘는 그대로 가고 난장이 나라니까 여러분들 상식 반대로 가자. 그냥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그 차이만 보시면 되는 거야. 자, 똑같아요. 지수부등식을 풀 때는 자, 밑을 같게 할 수 있으면 키다리 나라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죠. 밑이 똑같으면. 난장이 나라면 부등호를 반대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거 뭐 반복하면 치환하면 또 역시 AX는 T가 0보다 큰 거 주의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분 모두 양수지. 지수부등식을 T로 치환하면 2차 부등식이 되죠. 그죠? 근데 2차 부등식이 되면 걔가 2차 함수 곡선이지. 2차 함수 곡선을 그리실 때 0보다 큰 부분에서만 곡선을 그려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수학은 다 2차 방정식, 2차 함수로 풀어요. 오케이?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밑이 미지수가 있으면 밑이 난장이 나란지 1인지 키다리 나란지 나누어서 풀어보래. 자, 바로 문제로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밑을 같게 해줄 수 있는 부등식. 이건 뭐 쉽죠. 일단 뭐로만 보이면 돼? 30. 자, 보세요. 얘는 2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1이고 여러분들은 여기 3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5승인 거로 보시면 되죠. 그지? 그러면 2에 여기다 마이너스 2x 빼기 1인 걸 보시면 되는 거지. 그 다음 뭘 확인해야 돼? 밑이 키다리 나란지 난장이 나란지를 보셔야 돼요. 키다리 나라 증가함수죠. 여러분들 상식대로 흘러가는 사례지. 그럼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어도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21이 이 부동호가 그대로 되고 뭐야? 아 이런 마이너스 2의 5승이니까 마이너스 5에 2x 빼기 1이죠? 마이너스 5를 빼먹었네. 그러면 마이너스 5에 2x 빼기 1입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21이 마이너스 10x 플러스 5가 되고 얘가 1로 가면 8x가 되고요. 얘가 1로 오면 마이너스 16이 되는데 x가 마이너스 2다. 얘는 뭐 얘가 답이 되겠죠. 오케이? 2번 볼게요. 0.2. 0.2가 좀 불편하네요. 0.2를 5분의 1로 만드시면 그지? 그러면 5분의 1에 3x 빼기 5고요. 얘는 5분의 1의 제곱인데 여기 마이너스 x가 있으니까 2x가 되죠. 그죠? 밑을 보았더니 난장이 나라이기 때문에 3x 빼기 5 해놓고 요 부동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되고 여기가 빼기 2x가 돼서 5x는 크거나 같다 5보다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죠. 밑이 1보다 큰지 0하고 1 사이에 있는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얘를 가볼게요. 3에 x 빼기 1이고 이렇게 될 거고 얘는 3의 세제곱인데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가 있으니까 이것을 곱하시면 3의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3x죠. 키다리 나라니까 부동호가 안 바뀌죠. 이리로 가면 3x제곱 빼기 2x 빼기 1이 0보다 크죠. 자, 3, 1, 1, 1 대각선으로 곱해서 마이너스 2니까 이거죠. 그러면 3x 플러스 1 x 빼기 1이 0보다 커야 되고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거 답이 되죠? 딱히 그럴 게 없지. 자, 순조로워요. 20번 볼게요. 뭐야? 어머! 선생님, 얘는 지수부등식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부등식이 아니야. 그지? 그러면 우리가 지수부등식을 풀려면 여기 있는 지수부등식을 뭘 만들어야 돼? 2차 부등식으로 만들어야죠. 그러면 여기서 2의 x를 t로 치환하는데 치환하자마자 범위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러면 얘는 2차 부등식 2t제곱 빼기 5t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주의할 거는 t가 0보다 큰 겁니다. 그러면 얘는 2, 1, 2, 1 마이너스 마이너스고 2t 빼기 1,
t 빼기 2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자,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아요. 우리가 구하는 게 t가 아니야. x잖아, 얘들아. 그치? 여기는 t에다가 2의 x를 집어넣어야죠. 그치? 그러면 2의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2의 x가 2분의 1보다 작으니, 얘를 보시면 위에 있는 식에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면 5를 처리해서 얘가 답이 되는 거지. 근데 x가 음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지? 그죠? 이해하셔요? 자, 이제 잠깐만. 자, 보세요. 199번을 보자. 여기 있는 부등식 해가 이거래. 어씨, 뭐예요? 자, 이제 부등식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니네가 얘를 2의 x를 t로 치환할 거 아니야. 그러면 t가 0보다 크고 t의 제곱 at 플러스 b는 0보다 크다. 이 녀석의 해가 이거래. 근데 여기는 t고 여기는 x야. 어찌할게요? 수가 어찌할게요? 시아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2의 x가 2의 마이너스 1이고 2의 x가 2의 제곱보다 큰데 2의 x가 t고 2의 x가 t인데 답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2차 부등식을 작성할 수가 있죠. 그지? 자,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런 모양이 돼야 되고, 얘를 전개하시면 2t 제곱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니까 9t 플러스 4는 0이 될 텐데, 우리는 앞에 t란 말이야. 그럼 2로 나눠야지.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9, b는 2죠. 오케이? 이해했어요? 괜찮아? 자, 그 다음 어구야, 밑에 지수를 포함한 게야. 근데 여기 지수 부등식 푸실 때 밑이 희달이 나란지 난장이 나란지가 되게 중요하잖아. 그죠? 근데 x의 값을 알 수가 없으니 얘는 범위를 3개로 나눠보셔야 되지. 첫 번째, x가 1보다 클 때. 두 번째, x가 1일 때. 세 번째, x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그죠? 이거 증가함수니까, 와, 선생님, 그럼 얘는 3x 플러스 1이 x 플러스 5 그대로 가야 되고, 얘는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1의 4제곱이 1을 집어넣으시면 1의 6제곱보다, 얘는 모순이지. 그죠? 얘는 난장이 나라니까 저기서 부동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다는 가정하에 얘를 풀고 있는 거니까. 이거 푸시면 2x가 4보다 크고 x가 2보다 큰데 얘네 둘의 교집합을 따로 여기다 정리를 해 두셔야겠지. 그지? 그러면 이거 둘의 교집합은 얘죠.
그지? 그러면 여기서 x가 2보다 큰 것이고, 그 다음에 얘를 푸시면 2x 4보다 작고 x가 2보다 작은데, 이렇다는 가정하에 이 답이 나왔으니 그려보시면 0하고 1이고 얘가 2인데 이렇게 있는 상태고 여기서 이렇게 가죠. 그죠? 그럼 지붕 두 개 있는 데가 이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도리어 답이 0하고 1 사이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답은 이 둘의 합집합이지. 그러면 답을 뭐라고 적어야 돼요? x는 0하고 1 또는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적어야 돼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넘어갈게요. 자, 필수예제 22번의 별표 100개. 자, 보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아이고, 선생님, 당신이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지. 등호가 나오면 항등식, 부등호가 나오면 2차 절대부등식으로 풀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2차 방정식일 때고 얘는 지수부등식이에요. 달라. 걔랑 달라. 얘는 지수부등식이기 때문에 이 지수부등식을 우리한테 익숙한 모양인 2차 부등식으로 바꿔야, 얘는 아직 이 아이를 2차 함수로 보면 안 되죠. 그지? 얘를 2의 x를 t로 치환을 하면 범위가 자동으로 생성되지. 그죠? 범위가 자동으로 생성되죠. 그러면 2차 부등식이 t의 제곱 빼기 3 곱하기 2의 x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3, 4, 12 t 플러스 2k가 0보다 큰데 t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런데 제가 절대 정의역이 x의 범위가 모든 실수일 때만 판별식으로 판단하는 거라 그랬지. 얘는 지금 정의역이 모든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은 틀림없이 t축과 y축에 그려질 텐데 t가 0보다 클 때만 봐야 돼. 그럼 얘는 자 t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2k 빼기 36이 되나요? 그지? 얘를 2차 함수로 바꾸면 그지? 그죠? 그럼 여기가 6 콕 찍으면 2차 함수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 그지? 그 다음에 여기 구멍이 뚫어줘야 되지. 여기서 노란색 포물선이 이 아이죠. 그지? 그럼 이제 판별식에 의존하면 안 되잖아. 판별식은 여기가 실수 전체일 때야, 그죠? 그럼 이때는 뭐예요? 이 2차 함수 곡선의 최소값을 관찰하셔야 되는데, 그지? 이 최소값이 6,2k 빼기 36인데, 그죠? 이제 여기서는 판별식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2차 절대 부등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최소값으로 푸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놓고 지금은 2k 빼기 36이 0보다 커야 돼서 k는 18보다 크죠.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자, 밑에 있는 문제 볼게요. 이거 아까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전자파가 특수 소재로 제작된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75% 감소한대. 그럼 봐봐. 처음에 전자파를 A라고 하자. 얘가 필름을 한 장 통과했어. 그럼 얘가 75% 감소한다. 그러면 A에서 A의 75%가 감소하니까 A 빼기 4분의 3 A에서 4분의 1 A가 되는 거지. 그럼 처음에 4분의 1로 줄어들죠. 그럼 또 한 번 통과할 거야. 두 번째를. 그럼 아까는 A를 집어넣는데 4분의 1을 곱했는데 이제 이 녀석에다 4분의 1을 곱해야죠. 그럼 4분의 1의 제곱에 A가 되지. 그러면 X장 지난다면 한 장 지났을 때 1이고 두 장 지나면 2잖아요. 그러면 X장 지나면 이것이 될 텐데 얘가 처음 크기의 1024분의 1 이하로 줄어들어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있는 양은 무조건 양수일 테고, 그죠? 그 다음에 4분의 1의 x승, 얘는 뭡니까? 4분의 1의 5제곱이죠. 그런데 난장이 나라이니 부동은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최소한 5장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괜찮아요? 자,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잠깐만 끊었다가 할게요. 잠깐만. 자, 이제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을 얼추 쉬운 문제들을 다 했기 때문에 지수 함수 67쪽 스텝 2부터 풀어드릴게요. 67쪽입니다. 자, 67쪽에 141번부터 풀어드릴게요. 자, 얘들아 봐봐. 자, 얘를 뭐 대칭 이동을 하지 않고 평행 이동만 이용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평행 이동을 한다면 y는 a의 x의 그래프를 x축으로 플러스 m, y축으로 플러스 n만큼 평행 이동하면 y는 a의 x 빼기 m 플러스 n이 되겠죠. 근데 철저하게 밑은 같아야 되는 거지. 근데 얘를 보시면 얘는 얘하고 밑이 달라. 왜냐하면 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증가함수고 요 그래프는 지금 감소함수거든. 파란색을 백날 평행 이동해도, 근데 얘를 이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거나 뭐 하면 대칭 이동을 통해서 하면 이 모양이 가능하지만 불가능하죠. 그죠? 얘는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볼게요. 얘는 지금 보시면 얘는 4분의 1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인데 얘를 보시면 4의 마이너스 1승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얘는 4의 x 빼기 3이죠. 그럼 이 그래프는 얘를 x축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 이동하겠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y는 마이너스 4분의 1의 x인데 얘는 절대 얘를 평행 이동해서 만들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얘를 보시면 얘는 y는 4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죠? 근데 얘는 y는 2 곱하기 4의 x인데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얘기 했지. 이 문제 시험에 엄청 잘 내요. 지수 함수의 특수성. 그래서 필기도 시켰는데 y는 ax에다가 앞에 k가 곱해져 있어.
그러면 이 i를 y는 저 k를 뭘로 바꿔야 돼? a의 로그 a의 k로 바꿔야 되고 곱하기 a의 x승이에요. 그럼 얘는 y는 a의 x 더하기 로그 a k가 되거든. 그러면 얘는 y는 a의 x를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의 a의 k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지수함수는 여기에 상수가 붙어 있으면 얘가 평행 이동에 대한 정보인 거야. 즉 여기에 있는 2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문제는 지수함수 특수성에 대한 문제인데 학교 선생님이 엄청 잘 내요 이거를. 오케이? 그럼 여기는 요 지금 뭐야 빨간색 2를 뭐로 바꿔야 돼? 4에 로그 4에 2로 바꾸셔야죠. 그지? 그 다음에 곱하기 4의 x라서 4의 x 플러스 로그 4의 2거든요. 그러면 얘는 뭐야? 4의 x 로그 4의 2는 얘가 2의 제곱이라서 2분의 1이지. 그럼 얘는 2분의 1이 되죠. 그러면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이 들어간 거죠. 리을 때문에 풀어드린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142번도 별표. 자, 보시면 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함수를 배웠는데 자 이제 내가 이제 그냥 제가 붙인 이름인데 기준점이 기준점. 지수함수는 밑이 1보다 크나 0하고 1 사이에 있으나 항상 지나가는 점이 어디예요? 0,2죠. 이게 기준이야. 근데 이 문제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y는 a의 2x의 그래프를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y축으로 플러스 3만큼 평이동하면 y는 a의 2x 빼기 2 플러스 3이죠. 근데 이 그래프가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점을 지난다. 근데 내가 저번 시간에 여기 지수함수 할 때 항상 예를 들어서 얘를 x축으로 플러스 m y축으로 플러스 m만큼 평이동하면 요 그래프가 x 빼기 m 플러스 n인데 무엇을 보라 그랬어? 기준점을 보라 그랬죠. 그럼 기준점을 똑같이 평행이동시키면 돼. 그럼 얘는 항상 어디를 지나겠어? m, m 플러스 1을 지나겠지. 이해합니까? 지금 이 문제는 기준점에 대한 이야기야.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오씨 뭐야 얘가 A가 뭐가 되든 이거의 기준점이 이건데 얘를 이러한 규칙으로 평행이동시키면 2,4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알파랑 베타가 2,4죠. 오케이? 여기다 적어. 기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1번하고 142번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 143번 풀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여기는 지수함수 그래프가 3, 4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돼. 3, 4분면. 봐봐 얘들아. 함수의 그래프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y절편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문제풀이를 할 때 되게 여러 가지 형태의 지수함수, 로그함수 문제들을 풀 건데 일단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프를 그릴 줄 아셔야 되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그래프가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데 뭔 소리야? 그러면 얘를 먼저 좀 바꿔볼게. y는 2에 마이너스 3의 x 빼기 2죠. 그지? 그러면 얘는
8분의 1의 x 빼기 2지. 그죠? 아이고 여기 플러스 k가 있네요. 그러면 얘는 y는 8분의 1의 x 빼기 3 플러스 k야. 니네가 이제 그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하면 되게 애들이 어려워하거든. 근데 기준점만 생각하시면 돼. 어차피 지수함수 그래프는 이 모양 아니면 이 모양이야. 아무리 뭐 평행 이동을 해도. 그지? 어떤 모양? 이 모양. 증가함수 아니면 감소함수예요. 근데 제가 이제 로그 함수를 배우면 이제 같이 또 정리를 해 줄 건데 그래프를.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y는 8분의 1의 x를 x축으로 플러스 3 y축으로 플러스 k만큼 평행이동한 건데 지수함수 그래프는 y축으로 평행이동한 거에 되게 민감해야 되지. 왜냐면 y축으로 평행이동하면 뭐가 바뀌어? 점근선이 바뀌잖아. 그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이제 기본 그래프부터 한번 먼저 그려보시면 얘를 먼저 그리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거든요. 여기가 1일 거고 근데 얘를 여기가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이란 말이에요. 얘를 x축으로 3만큼 그러면 여기 이렇게 3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기준점이 이쪽으로 가죠. 그지?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그려질 텐데 얘를 y축으로 올리면은 무조건 안 지나가긴 하지.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요 그림에서 관찰해야 되는 게 뭐냐면 y절편이에요. 여기서 요 파란색 그래프가 y는 8분의 1의 x 빼기 3이거든. 이제 얘를 위아래로 흔들 거잖아. 그럼 얘가 어차피 여기 있는 기준점이 이쪽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한 다음에 기준점만 보는 거야. 기준점. 그래서 이름을 기준점으로 붙인 거야. 위로 올라가면 상관이 없어. 밑으로 내려가면 상관이 있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어? 요 원점 여기까지는 내려가는 게 가능하지. 근데 여기서 더 내려가면 3, 4분면 지나가잖아요. 이 문제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보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 y절편이 요런 아이들이 y절편인데 y절편이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죠. 근데 y절편의 정의가 뭐야? x값이 빵일 때의 y값이지. 그럼 여기다 빵 집어넣으면 자 보세요. 얘는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인데 여기다 빵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2의 이거 곱하면 9제곱이거든. 그러면 y절편은 2의 9제곱 더하기 k가 y절편이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k는 마이너스 512잖아요. 그지? 그러면 정수 k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512가 되지. 이해했습니까? 아니 뭐야 뭐 또 계산 틀렸나 보다. 왜 64지? 저거가 음수라가지고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니. 아씨 여기서 x 빼기 2였는데 x 빼기 3으로 바뀌었다 그지? 에이씨 그럼 여기가 2고 그죠? 여기가 2고 아이씨 x 빼기 2고 여기가 x 빼기 2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2의 6제곱이 되네. 그럼 여기가 2의 6제곱이고 마이너스 64죠.
그러면 정수 캐리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94가 답이에요. 자 봅시다. 144번. A랑 B랑 C가 있는데 이거의 대수를 비교하네. 근데 A가 지금 감소함수야. 감소함수야. 자, 이런 크기 비교하는 거는 그래프로 하셔야 돼요. 크기 비교. 자, 왜냐하면 A라고 하는 점은 A의 n-1분의 n이죠. B는, 자, 잠깐만, 여기다 계속 볼게. A는 A의 n-1분의 n입니다. B는 A의 n분의 n 플러스 1이에요. 항상 분자가 분모보다 한 개 더 크네. 그 다음에 C는 A의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 근데 얘가 지금 감소함수잖아요. 감소함수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그럼 요 위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크기가 되는지 모르는데, 여기서 3 이상의 자연수잖아요. 그냥 쿨하게 여기다 3 집어넣어봐. 3 여기다 3 집어넣으면은 2분의 3이고, 여기다 3 집어넣으면은 3분의 4고,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은 4분의 5죠. 그지?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아이들을 보시면 뭐가, 야, 2분의 3하고 3분의 4하고 4분의 5가 있으면, 물론 이걸 통분해도 되지만 얘는 얼추 2와 2분의 1, 1과 3분의 1, 1과 4분의 1이죠. 얘가 제일 크지. 그러면 여기가 2분의 3일 거고, 여기가 3분의 4일 거고, 여기가 4분의 5일 거예요. 그러면 도리어 얘가 제일 감소함수니까 반대가 되잖아. 그러면 이 녀석의 함수값이 제일 작으니까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란 말이야. 그러면 C가 지금 제일 위에 있지? 그러면 답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로 판단하셔야 돼. 그래프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볼게요. 어우, 수능 기출 문제네요. 그죠? 수능 기출이야. 자, 여기 있는 지수함수가 A가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그래프가 Y는 루트 3과 만나는 점이 A인데 B가 4,0인데 직선 OA와 직선 AB가 서로 수직이래요. 이때 A 값의 곱을 물어봤어. 그럼 뭔지 얼떨떨하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상황을 좀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일단 A가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야.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얘가 Y는 A의 X고요. 여기서 Y는 루트 3입니다. Y는 루트 3이에요. 그러면 이 그래프랑 얘가 만나는 점이 A입니다. 그럼 여기가 5죠? 자, 이 점하고 직선 OA와 B는 어디 있겠어요? B는 얼추 한 여기쯤 있겠죠. 4,0. 그치?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수직이라는 얘기죠.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점은 원점이고, 그죠? 여기는 이 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봐봐. A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만난다고 해서 A의 X,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이게 루트 3이 되는데, 그럼 X가 로그 A의 루트 3인데, 아씨, 복잡하잖아. 그치? 그냥 얘를 K로 잡아. K. 복잡하니까. 그러면 K, 루트 3이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믿을 건 뭐야? 이 OA하고 AB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거죠? 그지? 그러면 OA의 기울기와 AB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데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뭐예요? K분의 루트 3이죠. K분의 루트 3. K분의 루트 3. 그지? K분의 루트 3이고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K에서 4 빼고 K에서 4를 빼고 루트 3에서 0을 빼는 거죠. 그지? 그러면 얘네들이 곱하시면 3이고 여기서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넘기고 얘네들이 이리로 가요.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러면 K제곱 빼기 4K 플러스 3이 0이어서 K는 1과 K는 3이에요. 그러면 오씨 두 개 나오라 보네. 여기가 1, 루트 3일 때랑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 있는 요 파란색 점은 1, 루트 3이고 여기 있는 빨간색 점은 3, 루트 3인데 우리한테 물어본 거는 A 값의 곱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1, 루트 3과 3, 루트 3을 어디에 대입? 그러니까 이제 빨간색처럼 그려지면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냥 오케이? 그러면 얘도 한번 집어넣고 얘도 한번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파란색 점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루트 3은 A야. 뭐야? A는 루트 3 한 개 나왔네. 그죠? 그 다음에 이 점을 여기다 집어넣어. 루트 3은 A의 루트 3이야. 그죠? 그러면 얘는 자 3의 3분의 1이고요. 얘는 루트 3이 A의 여기가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1승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치? 왜 이렇게 복잡하게 보지 내가? 그럼 얘네들 곱하면 A고 얘는 3의 3분의 1인데 3의 2분의 1이지 루트 3. 근데 여기에다가 루트 3분의 1이죠. 그럼 A는 3의 2루트 3분의 1이어서 A 값의 곱을 물어봤어. 그러면 A 하나는 3의 3분의 1이고 얘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3의 2루트 3분의 1. 잠깐만요.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요 상태에서 에이씨 여기가 루트 3이 아니라 3 집어넣으니까 A의 세제곱이죠. 그죠? 어쩐지 계산이 꼬이더라. 그러면 얘는 자 보세요. A의 세제곱이 3의 2분의 1승인데 그지? 그러면 3분의 1 곱하면 A는 3에 여기다 3분의 1 곱하면 6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6분의 1 이렇게 곱하면 3에 6분의 2 더하기 6분의 1이어서 3에 6분의 3에서 3의 2분의 1승이 답이죠. 뭐야? 뭐냐? 어? 3의 2분의 1승이 왜 없지? 여기서 방정식을 잘못 풀었나?
파란 색깔 3의 2분의 1 쓰는 이거 아이 맞네. 아씨 왜 이렇게 틀리냐? 그렇죠? 루트 3이 3의 2분의 1승이죠? 땡큐. 아,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지. 그러면 6분의 3이죠. 6분의 4지. 그러면 3의 3분의 2승이 되는 거야. 와, 계산 실수를 몇 번 하는 거야? 그렇죠? 자, 147번까지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아, 146. 자, 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P가 0,K를 지나고, 자, P가 0,K이고, Y는 AX하고 Y는 3X예요. 근데 보시면 OAP 이 삼각형하고 OBP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의 넓이의 B가 1대1이에요. 그럼 니네가 야씨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겠네? 그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때 A의 값을 물어봤어요. 그때 상수 A의 값을 물어봤는데,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할까? 여기가 길이가 똑같아야지 이 삼각형 이게 1대 2가 되죠. 그러면 A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M, K로 갈게요. 그러니까 요 크기가 M인 거야. 그러면 요 크기도 M으로 갈게요. 그러면 B라고 하는 점은 2M, K죠. 근데 이 A라고 하는 이 점은 이거 위에 있잖아. 그래서 얘를 여기 대입해요. K는 A의 M승이죠. B라고 하는 점은 요 곡선 위에 있으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해요. 그러면 K는 3의 2의 M승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똑같아야 되니까 A의 M승과 3의 2M승이 똑같아야 되니까 9의 M승이 되죠. A는 9죠. 오케이? 자, 요거까지 하고 끝낼게요. 자, 보십시다. 여기는 두 함수 y는 2x와 y는 x 빼기 2 빼기 2.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이 녀석을 어떻게 평행 이동하는 거야?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직선과 이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물어봤죠.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그래프를. 자, 그래프를 잘 그려볼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쟤는 이렇게 올라갈 거고 얘가 y는 2x예요. 근데 여기는 직선 두 개 먼저 그려놓을게요. 얘는 x절편도 1이고 y절편도 1이죠. 그럼 얼추 여기가 지금 1이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x절편도 1이고 y절편도 1이지? 그러면 파란 직선 이렇게 하나 드릴게요.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에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x절편도 3이고 y절편도 3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1일 테고 2, 3이 될 거고 1, 2, 3이 될 거고 두 개가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지겠네요.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이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준점이죠. 이 기준점을 x축으로 플러스 이만큼 y축으로 얘가 x축으로 플러스 이만큼 근데 이렇게 되겠네. 이게 일직선상이 있겠네. 네, 이렇게 이 점이 x축으로 플러스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표현이 나오면 딱 여기 위에 있겠죠. 그지? 근데 기준점하고 점근선은 항상 한 개 차이나, 그지? 여기다가 점근선을 먼저 그려. 점근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점근선을 먼저 그려놔요.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2죠. 여기는 점근선은 y축으로 평행 이동하는 거하고 항상 연관이 있다 그랬잖아. 그다음에 점근선하고 여기 있는 기준점은 항상 한 칸 차이 나요. 그죠? 그 상황에서 자 얘가 이쪽으로 왔으니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주면 얘도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죠? 제가 비교적 엄청 정밀하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려버려서 하셔야 되고 얘는 y는 2의 x 빼기 2 빼기 2입니다. 요 그래프는. 그럼 보시면 제가 너무 그림을 잘 그린 탓에 보이시죠? 여기를 물어보고요. 그지? 그러면 우리는 계획이 여기를 잘라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그지? 여기 삐져나온 부분을 잘라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면 얘가 평행사 변형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일단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물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도 구할 수 있지만 자 도형을 이용하셔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니까 여기 요 크기는 그지? 여기가 아니면 뭐 그냥 일단 여기 요 길이는 지금 제가 모르는 종이에 그렸죠? 수호야 여기 길이는 뭐가 될 것 같아? 2루트이지. 제가 모르는 종이니까 너무 그림을 잘 그린 탓에 그죠? 여기는 2루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여기가 1이잖아. 그러면 1대 1대 루트 2잖아. 여기 뭐가 될까? 1을 루트 2로 나누면 이 길이가 루트 2분의 1이고 여기도 루트 2분의 1이고 여기도 루트 2분의 1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 길이는 이거 두 개를 더해주니까 루트 2분의 2지.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2루트 2고 세로의 길이는 얘를 약분하시면 루트 2가 돼서 최종 답은 4죠. 아니면 풀이대로 푸셔도 돼요. 근데 풀이처럼 풀기 싫어서 그냥 그려본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연습 문제 이어서 풀어드릴 테니까 얼추 풀어오세요.